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당신의 현실을 왜곡시키려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그 패턴을 알아차렸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극도로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으로 변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칼 융이 말한 각성의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힘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신이 깨어났다는 사실, 즉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고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이 심오한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내면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때로는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시선을 끌고 대화를 주도하며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깊은 공허함과 취약성이 숨어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는 엄청난 불안감,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치 없다는 깊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확인과 찬사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컵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그들의 내면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한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공급원, 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찾습니다. 이 공급원은 찬사, 주목, 복종, 심지어 부정적인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화를 내든 찬양을 하든 그것은 모두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연료가 됩니다. 이런 역학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정교한 조종 전략을 사용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그중 가장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네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라는 말로 당신의 경험을 무효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관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문제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또 다른 전략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사이클입니다. 관계 초기에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하늘 높이 지켜 세웁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완벽하며 운명적인 인연입니다. 이 단계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고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들의 관계망에 깊이 빠져들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장점은 무시되고 작은 결점들이 확대되며 당신이 했던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은 초기에 그 완벽했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 당신의 혼란, 당신의 자기의심이 모두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삼각관계 형성도 그들의 주요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을 관계에 끌어들여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 전 애인은 이런 면에서 너보다 나았어. 우리 동료는 항상 나를 이해해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줘.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경쟁하고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로부터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꿈들이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기분을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당신은 마치 계속 움직여야 하는 햄스터 바퀴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계속 달려도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점차 고립되고 당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는 무시되며 당신의 감정적 필요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어느 순간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거짓된 자아와 타인의 기대로부터 벗어나는 여정입니다. 각성의 첫 신호는 종종 미묘합니다. 당신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직관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쩌면 친구의 말 한마디가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관찰이나 그 사람이 너를 정말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 라는 우려의 표현이 당신 안에 잠자던 의식을 깨웁니다. 혹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글이나 영상을 우연히 접하면서 이건 마치 내 이야기 같아 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성의 순간은 동시에 해방감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확인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각성 후 당신은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 재해석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했던 모든 순간,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부정했던 모든 대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했던 모든 상황이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마치 흐릿했던 사진이 갑자기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동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화를 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을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관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불편해요 라고 말하거나 나에게도 내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모든 전화를 즉시 받지 않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진정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각성은 그들의 전체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당신이 현실을 그들의 방식으로 보는데 동의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내러티브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통제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각성을 감지하면 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합니다. 먼저 그들은 러브 바밍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다시 매력적이고 애정어린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말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변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달라질게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다시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관계 초기에 경험했던 그 마법 같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 있다면 당신은 이것이 일시적인 전술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패턴은 반복될 것입니다. 러브 바밍이 효과가 없으면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당신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너 요즘 이상해. 너 우울증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 이상한 심리학 영상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각성 자체를 병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공동 친구들에게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려 당신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것을 스미어 캠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포장합니다. 만약 이것도 작동하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후버링, 즉 진공 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감정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직장에 나타나거나
당신이 사랑했던 추억을 꺼내들며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자해나 자살을 암시하며 당신을 죄책감으로 묶으려 합니다. 네가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말로 당신이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환상을 만듭니다. 이 모든 전략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당신을 다시 잠들게 만드는 것, 당신이 본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당신을 다시 그들의 통제하에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에게 이러한 전술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조종의 또 다른 형태임을 압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합니다. 왜 당신이 이러한 관계에 끌렸는지,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신념이 당신으로 하여금 학대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는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나르시시스트 관계를 떠난 후 다른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성은 또한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 꿈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들을 다시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방치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멀어졌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며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때로는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각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며 비난받을 수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나서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들의 전체 자아 구조에 균열을 만듭니다. 그들은 거울을 보게 되고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이 평생 도망치려 했던 것, 즉 그들 자신의 취약성과 부적절함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틱 상처 나르시시스틱 인주리입니다. 당신의 각성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말해온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평판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합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당신은 그들의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매력적인 외관이 얼마나 얇은 베니어판인지, 그 아래에 얼마나 많은 조종과 잔인함이 숨어 있는지를 압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헤어진 후에도 전 파트너를 계속 괴롭히고 그들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하며 스미어 캠페인을 벌이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실을 말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각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공허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에 진정한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 사이의 단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페르소나, 즉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가면에만 투자했고 그들의 진정한 자기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서 더 이상 그들의 페르소나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자아감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각성은 나르시시스트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진실을 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분노, 그들의 조종시도, 그들의 보복은 모두 그들 자신의 내적 혼란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으며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와야 하며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의지가 없다면 그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각성 후의 치유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어쩌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학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의 단계가 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화가 나고 당신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것을 더 일찍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라는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 분노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신의 경계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만약 내가 그들을 더 잘 이해했다면이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구할 수 있었을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문제는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상호적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의 단계에서 당신은 상실을 애도합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당신이 믿었던 미래를,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당신의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이 슬픔을 느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마침내 수용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나르시시스트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경험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지만 당신을 형성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명확해졌습니다. 당신은 붉은 깃발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고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며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소중합니다. 물론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이제 당신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자기 연민이 필수적입니다.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기 친절입니다. 당신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친구에게 말하듯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둘째, 공통의 인간성입니다. 당신만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마음 챙김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마세요. 슬픔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 감정이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이러한 자기 연민의 실천은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손상된 자존감을 재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치유는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강요했습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요구가 많아. 너는 문제가 많아. 와 같은 라벨들을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글쓰기는 이것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의 연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명확성이 생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강점, 당신의 회복력,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이해하는 치료사를 찾으세요. 모든 치료사가 이 분야에 대해 훈련받은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심지어 양쪽 다 잘못이 있다는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학대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시 연결하세요.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당신의 경험을 정상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유용할 수 있지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공간을 선택하세요. 일부 그룹은 피해자 의식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신체적 치유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신의 몸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생존자들은 종종 PTSD 증상, 불안,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는 당신의 신경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 명상, 호흡 운동과 같은 실천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당신은 당신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동맹이며 그것은 종종 당신의 마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경계 설정은 치유의 핵심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 이것이 종종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노 컨택트라고 불리는 이 접근은 당신이 그들의 조종으로부터 자유롭게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완전한 단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거나 직장 동료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레이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회색 바위처럼 지루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고 감정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으로부터 드라마나 반응을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당신을 평화롭게 놔두게 만드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미래의 관계를 위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붉은 깃발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러브바밍, 과도한 칭찬, 너무 빨리 진행되는 관계, 당신의 경계를 테스트하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등은 모두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만약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느낌을 합리화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성은 또한 당신에게 더 큰 목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지원 그룹을 운영하거나 이 분야에서 치료사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당신의 트라우마를 변화의 촉매로 바꿉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고 이 장을 닫기를 원하며 그것도 완전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것은 강력한 치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칼융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각성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게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당신은 그들의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나면 당신은 선택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창조합니다. 이 각성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통제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느낄 것이고 다른 때는 트리거가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지만 매번 더 깊은 이해와 더 많은 도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생존했고 당신은 깨어났으며 당신은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의 행위이며 당신은 그것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각성 후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행동 뒤에 있는 동기를 더 잘 이해합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표면적인 매력에 덜 감동받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당신은 더 신중하지만 냉소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지혜롭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당신의 두뇌를 모두 사용합니다. 당신은 또한 자신과의 관계가 변한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의 직관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편안합니다. 이 자기관계가
모든 다른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의 각성이 더 큰 영적 각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 목적, 그리고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질문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명상, 요가, 자연과의 연결과 같은 실천들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이 영적 차원이 모든 사람에게 공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치유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을 더 큰 맥락에 넣고 그들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각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의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조종, 환상의 세계에서 당신의 각성은 비칩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둠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혼란, 불확실성, 자기 의심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명확성은 그들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볼 때 그들의 힘은 증발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견딜 수 없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 완전한 당신, 제한받지 않는 당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호적이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다른 누군가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이 각성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여정의 어딘가에 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각성하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가능합니다. 당신은 강하고 당신은 회복력이 있으며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한, 상호적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잊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으세요.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이 다시 말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경험 또는 당신의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커뮤니티는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심리학, 치유,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알림벨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다. 당신의 각성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강점, 당신의 어둠, 당신의 빛 모두를 포함하는 완전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기까지 오면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말한 버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각성을 축하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 자신을 잘 돌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